네, 오늘의 주제 52년 만에 개정된 주세법입니다. 이게 술에 매기는 세금 방식이 원래 종가세였는데 이제 종량세로 바뀌면서 주류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요. 네, 기존에는 종가세라고 해서 네. 맥주에 들어가는 재료는 물론 임대료,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까지 모두 과세 표준으로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좋은 재료를 쓰고 땅값이 비싼 곳에서 조금 소량 생산하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이 붙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바뀐 세금 부과 방식인 종량세는 네.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세금 기준이 재료비나 임대, 인건비 등과 무관하게 모든 맥주에 붙는 세금은 재료 1리터당 830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용기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캔 맥주인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종량세 도입 이후에 그간의 종량세 도입 이전까지는 용기 제작 단가가 캔 맥주가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량세를 도입한 이후에는 네. 국산 캔 맥주에 붙는 주세가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감안하더라도 리터당 415원이 줄어들고 생맥주는 445원, 페트 맥주는 39원, 병맥주는 23원씩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간 뭐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를 차별한다라고 해서 국내 업체들의 아우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렇게 좀 원성이 커지자 국세청이 주세법 개정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입 맥주사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수입 맥주는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수입 맥주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 금액은 2억 8,088만 달러로 네. 작년 대비 9.3% 감소했습니다. 그간 수입 맥주 과세 표준에는 네. 국산 맥주와 달리 제조원가나 판매 관리비, 기업 이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입 가액과 관세를 더한 수입 신고 시점 가격, 즉 수입 신고가가 과세 표준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국산 맥주와 똑같이 온전히 양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부담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셈인데요. 특히 일본 수입 맥주의 경우 작년 일본 맥주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 감소 여파로 예. 이중고를 겪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최대 수혜를 받는 업종을 좀 따져보자면 이게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수제 맥주는 그동안 이제 원가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주세를 많이 냈는데요. 그렇죠.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는 이제 세 부담이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꽤 크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이제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네. 한 맥주업계는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이제 딱 20% 인하하고 양조장을 늘리겠다 이런 소식도 전했는데 앞으로 다양한 맛의 수제 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쏟아지게 돼서 대중화가 되면 이제 국내 맥주 시장은 질적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보통 서민의 노고를 달래주는 술 하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술이 있지 않습니까? 소주의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이게 변경된 주세법 영향으로 가격 변동이 좀 있습니까? 네, 이제 소주와 위스키와 같은 독주에 관해서는 좀 다른데요. 네. 이번 주세법 개정안은 리터당 830원을 기준으로 일괄 과세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수가 높다 보면은 소주나 위스키 같은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소주, 위스키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종가세를 유지하고 네. 그래서 소주 가격은 주세법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맥주, 소주 얘기는 해봤는데 또 술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주류들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반 탁주와 고급 탁주의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막걸리 등 일반 탁주의 경우에는 종래 이 종가세 세율이 5%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량세로 전환되더라도 출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 고가 포장재를 사용하는 고급 탁주 경우는 다릅니다. 가격을 인상해도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 네.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고품질 제품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산 맥주의 이 세금 완화를 아직 좀 피부로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 종량세 도입 초반인 만큼 예. 맥주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맥주 업체에서 네.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영업장에서 그 가격을 반영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 면에서는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제 주세법 개정으로 네. 말씀대로 주류의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이게 수제 맥주 중에서 그동안 캡슐 맥주의 판매가 이제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2019년도에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네. 수제 맥주 키트로 이렇게 키트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캡슐 맥주가 뭔지 지금 저도 사실은 잘은 몰랐는데 수제 맥주 키트로 제조한 주류가 이제 앞으로는 판매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아. 이때까지는 이 주정 및 알코올 분도가 1도 이상이어야만 주류로 인정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산 문제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0도인 캡슐 맥주는 이제 주류로 인정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맥주집이 만약에 주류 맥주 제작 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술을 팔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 면허까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주류 제작 키트 업체의 판로가 막혔던 상황인데 이제 그 관련 법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마련된다고 하니까 주류 범위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더 이렇게 확대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바뀐 게 꽤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